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선생님, 저희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밝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울제일성형외과의 한성백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욘드에서는 처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소개를 조금 부탁드려요. 네, 저는 압구정역에 위치한 서울제일성형외과 지금 10년째 거기서 수술하고 있고요. 네. 성형외과 전문이고 의학 박사 한상백입니다. 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선생님 병원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제일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촌스럽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서울제일성형외과. 네. 그러니까 뭐 성형외과 이름은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예술적인 이름 뭐 이런 거 많은데 저희 성형외과 이름은 꼭 정형외과 이름 같죠. 뼈 부러진 사람들 오는 병원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요. 제일이라고 네. 딱 되어 있으니까 뭔가 신뢰도 가고요. 또 돌출입 교정으로 정말 유명하시다면서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들어와 주신 시청자분께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네, 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귀요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아이디를 불러주시고 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여러분 들어와 계시네요. 한의석 씨, 네, 네, 저랑 감사합니다. 같이 청주한 씨시네요. 아우, 그러게요. 우와. 근데 되게 또 멋진 말 해주셨어요. 멋진 선생님이랑 예쁜 PD님이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정말 들어와 계신 분인가요? 그럼요.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큰분씨님 반가워요. 노인은 일찍 잡니다 해주셨는데 주무시면 안 돼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네. 딸기80님도 선물 잘 받으셨다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청주 한씨 맞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청주 한 씨가 여담이지만 청주 한 씨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한 씨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 서울의대 후배 중에 한 명이 곡산 한 씨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네, 저는 어쨌든 곡산 한 씨는 처음 봤고 그 이전 이후로 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옛날에 그런 거 있는 것 저희가 같아요. 젊었을 때는요. 네. 뭐 젊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선생님 지금도 젊으세요.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방송보다 선생님 관리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 30대까지만 해도 동성동본 결혼이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네, 힘들었다고 그래요. 들었어요. 네. 네. 요즘은 다 되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요즘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 써 네. 있는데요. 동안과 매력 그리고 이제 얼굴 뼈 수술 합쳐서 다 얼굴 뼈 수술인데요. 윤곽 수술과 돌출입 수술 제가 주로 하는 얼굴 뼈 수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리고 제가 선생님 홈페이지를 또 좀 이제 샅샅이 봤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또 돌출입에 관련해서 컬럼도 쓰시더라고요. 네, 뭐 제가 그냥 네. 쓰는 글인데요. 근데 진짜 많이 쓰셨어요. 벌써 83회 글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틈틈이 제가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다가 아니면 수술 끝나고 나서 어떤 네. 감회가 좀 새로운 수술이라든지 소외가 좀 남다른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제가 글을 종종 쓰는데요. 그 글을 보고서는 많이 환자분들이 그 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신기하게. 근데 글이 정말 읽기도 쉽고요. 이렇게 바로 다음 글이 궁금해지네? 뭐 이래요. 아, 정말인가요? 네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환자분들 그 글을 보고 많이 오시나요? 네, 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가 사실 플래시가 화려하거나 사실 들어왔을 때 우와, 홈페이지 돈 많이 들어갔네 이런 거 전혀 없는 맞아요. 정말 홈페이지가 조금 팬시한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없죠. 네, 그냥 컨텐츠 위주인데 그 컨텐츠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의사가 네. 무슨 최신형 기구를 쓴다든지 아주 패셔너블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수술을 잘하게 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자를 잘 겉모습만 본다거나. 번지르르 네, 하면 안 되는 그것보다는 거죠. 네,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수술에 임하는 태도 같은 거를 글에 좀 녹여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환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선생님 설명을 진정성 있게 설명해 물론입니다.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을 조금 볼까요? 네, 좀 볼까요? 네, 이제 동안과 매력 그리고 윤곽 수술, 돌출입 수술이라는 주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음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슬라이드는 이렇게 선생님께서 넘겨주시면 되세요. 네, 제 소개고요. 네.
성형외과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크게는 이제 재건 그리고 미용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사실 슬라이드를 PD님께서 미리 봤죠. 네, 그러니까요. 네. 요즘 뭐 성형외과 의사를 의느님이다. 하느님이 한번 만드셨는데 의느님이 다시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뭐 보톡스 뭐 제일 많이 하죠. 쌍꺼풀 보톡스 제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는 부정적인 시각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형외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성형외과 의사는 마치 수술을 자꾸 권하고 그래서 돈벌이하는 의사로 네. 자꾸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외모 지상주의, 뭐 상품화, 얼굴의 상품화, 성형 괴물 이런 것과 또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과인데요. 좀 강남 언니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요. 예, 네. 방금 얘기하신 이제 강남 성괴, 성형 괴물 다 똑같이 생겼죠. 코가 일자로 높고 눈은 입술은 이거고. 네, 네. 입술에는 뭘 지방 맞은 것 같고 여기도 지방 맞은 것 같고 이마도 지방 맞은 것 같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래서 성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런 사람이 눈에 띄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오. 한번 지하철 같은 데 아니면 지나가다가 코를 네. 정말 보기 싫게 높였다든지 아니면 사각턱을 너무 일자로 깎아서 보기 싫은 분 보신 적 있죠? 그러면 더 시선이 확 가는 네, 것 확 같아요. 가죠. 네. 거기 한번 이제 꽂히면 딱 각인이 되면 수술하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난 사각턱은 절대 안 깎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사람만 눈에 보이니까 이런 확증 편향 때문에 자꾸 이제 잘못된 수술만 눈에 들어오니까 성형 수술을 하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얼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이런 생각하고요. 분들은 좀 그냥 네. 일부 과하게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겠죠. 예, 일부 과하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형외과란 아까 이제 차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과 미용으로 나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미용 성형 수술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재건 성형 수술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남북 전쟁이나 1차 세계 대전 때 총상을 입은 군인들을 치료하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저 오른쪽 밑에 그러니까 이분들 보시면은 네, 이제 총상으로 이제 코가 없어진 분을 이마에 있는 피부를 사용해서 코를 만든 걸 보여주고 있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네. 재건 수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용 수술이 꽃을 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수술은 결국 이제 재건 수술은 이제 정상 상태로 만드는 게 재건이지만 네. 미용 수술은 이제 표준을 능가하게 하는 에버리지의 얼굴보다 외모보다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미용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냥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그렇죠. 예쁘게.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 평균보다 더 아름답게. 아름답게. 네,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뭐 재건 수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이란 뭘까 한번 제 정말 스스로도 거울을 중요해요. 보는 의미에서 네. 한번 정리해봤는데 뭐 결국은 이제 지식과 수술 솜씨, 그 외과 의사라면 그다음에 또 예술적 소질이나 감각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눈과 손이 무딘 성형외과 의사는 결국은 환자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죠. 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있죠. 네. 네. 그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의 눈과 손이 무디면 결국 이제 환자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저도 환자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저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항상 조금만 사실 이제 수술이라는 게 외줄타기랑 비슷해서 제가 주로 하는 뼈 수술에서 조금만 제가 어긋나고 조금만 신경을 딴 데 쓰면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그렇죠. 존재하기 때문에 네. 항상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는데 또 저는 그게 즐겁습니다, 사실. 아 진짜요? 예, 예. 네, 수술 그렇고 나면 이제 수술 한번 끝나고 나면 진짜 약간 긴장이 확 풀리면서 긴장 풀려서 좋은 것도 있고 긴장이 풀려서 힘든 것도 있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수술이 잘 됐다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성형외과는 이제 과학에 기반을 둔 인체 조형 예술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감히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재밌는 것은 의학 분야에서 거의 유일하게 창조적인 직업이에요. 사실 뭐 다른 과 예를 들면 내과나 소아과를 예로 들면 자기가 창조적인 치료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제 네. 좀 이제 생긴 질환에 대해서 그냥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지. 그것도 그렇고 네. 치료법인 것 자체도 치료법도 이미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자기가 창조적으로 먼저 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없는. 근데 이제 성형외과는 유일하게 환자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제가 의사가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방송 너무 잘하시는데요? 방송 나간 경험 많으시죠? 아닙니다. 네. 그냥 환자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말하고 있고 또 차 PD님이 워낙 또 노련하셔서 무슨 저를 말씀? 잘 몰고 아닙니다. 가시네요. 아닙니다. 네. 매력. 1시간 동안 같이 해봐요. 네, 매력. 매력. 아름다움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예뻐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름답자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아름다움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움은 눈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한다. 이거 영국의 시인 키츠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답게 만드는 게 단지 외모 좀 이렇게 뭐 호박의 줄긋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외모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그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외형의 복원 또는 개선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같이 치유하는 우리 힐링하는 여행, 이 힐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외모가 컴플렉스이셨던 분들은 이 외모가 아름답게 됨으로써 또 자기 마음속에 컴플렉스로 있던 그런 외모가 개선됨으로써 마음까지 더 밝아질 수 있는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게 굉장히 특히 또 제가 하는 수술은 이따 한번 사진에 보면서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 제가 하는 수술은 특히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주 보람을 가지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비포 앤 애프터 사진 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름다움에 대한 책들도 많고 뭐 말들도 많은데 뭐 아름다움은 힘이고 항상 승리한다. 뭐 이런 얘기. 아기가 또 미를 식별한다. 조그만 아기가 예쁜 이모를 보고 더 잘 웃는데요. 아, 그래요? 아마 차 PD님이 가면은 애들이 방실방실 웃을 겁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을 식별하는 거는 본능이다. 이런 또 연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정도와 행복 지수가 비례하지는 또 않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은 자신의 신체의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또 오히려 행복이 감소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형을 이제 너무 욕심내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겉모습이 예쁜 미인이 항상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입만 열면 실망스러운 미인도 있죠, 사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외형이라는 거는 꼭 외모뿐만 아니라 어떤 위트나 기질, 표현력, 뭐 어떤 성격, 교양 이런 것들이 다 총합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외모의 아름다움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사실 있는 거죠. 네. 제가 탐독한 최근의 책 중에 매력 자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영국 런던대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캐서린 하킴. 심지어 이분이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아래쪽에 작가분이신 거죠? 작가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분이 쓴 매력 자본의 6가지 요소, 이 책의 6가지 요소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요소를 아름다운 외모로 꼽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름다운 외모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득을 본다는 얘기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얘기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미국에서 네. 이제 감옥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이제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나가서 성형 수술을 했더니 재범률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어머, 진짜로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를 했더니 그러니까 보기가 더 좋아지고 외모가 더 좋아지니까 재범률이 감소했다. 근데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연구팀이 그 똑같은 대상을 상대로 실험을 했더니 그러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재범률이 낮아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재범을 해서 재판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이 사람들한테 양형을 선고할 때 훨씬 유리하게 선고를 한 거예요. 어머. 약하게. 진짜로요? 그래서 뭐 변호사, 판사, 뭐 증인 또는 뭐 교통사고 났을 때 여자 드라이버, 운전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외모로 약간씩의 이득을 보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는 신기해요. 사실 경쟁력이고 자본이 될 수 있다. 이제 외모지상주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 이제 동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안은 이제 어린아이 얼굴인데요. 뭐 볼살이 통통하고 피부가 좋고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네. 넓은 이마, 크고 동그란 눈, 작은 턱, 귀여운 입 이런 걸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동안인데 이제 어떤 심리학 실험에서 보면은 이 애기랑 둘 다 애기인데 잘 보면 얘는 약간 할아버지 얼굴이에요. 약간 조금 노안이 있어 보여요. 이게 이제 눈과 눈 사이가 얘가 더 멀고
이마가 더 넓고 네. 그다음에 턱이 더 짧고 짧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안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출입이랑 턱끝 수술을 할 때도 항상 요즘 동안이 대세기 때문에 동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좀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약간 아기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좀 뭐 비슷하게 그대로라기보다는 이제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는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턱끝을 조금 짧고 귀엽게 아담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조금 동글동글한 이미지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나라마다 좀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네네. 그것도 좀 이따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기팔공님께서 아까 선생님께서 11월 달에 무슨 학회? 연설을 하셨다고. 근데 어떻게 아시죠, 그거를?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 하셨어요? 아니, 했죠. 근데 성형외과 혹시 의사시거나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네, 우와. 성형외과 관련 직종이신가 보네요. 이와 비슷한 주제로 네, 하신 저는 건가요? 학교에서도 맨날 돌출입으로 부릅니다. 저희가 오늘 돌출입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류의 진화 이제 이런 화면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저는 이 인류 진화를 보면서 이 원숭이처럼 생긴 직립보행을 하면서 점점점 허리가 펴지면서 똑바로 서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입이 보입니다. 입이 보이세요? 네, 여기서? 네. 네. 입을 잘 보면 사실 처음에 이거 직업병 아닌가요? 직업병이죠. 유인원의 입에서 호모 에렉투스의 입에서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 입에서 현대인으로 갔을 때 보면은 우리가 코랑 턱이랑 이렇게 이었을 때 입이 엄청 많이 걸리죠.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돌출입인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기면은 유인원 같은 인상을 주는 거죠. 실제로 돌출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별명이 원숭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막 20살 초반에 막 야리야리하고 성격도 굉장히 고우시고 그런데 그런 학생이고 그런데 정작 친구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놀림 많이 받고 개구리, 원숭이 이런. 그래서 이런 이제 입이 어떤 게 예쁘냐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우리 PD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올리비에 하세라고 옛날에 소피 마르소 등장하기 전에는 줄리엣. 굉장히 로미오와 줄리엣의 네. 줄리엣인데요.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얼굴 보면은 정말 예쁜가요? 요정 같고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뻐요. 아닌가요? 저는 예쁘죠. 너무 예쁜데? 굉장히 예쁜데 네, 너무 예뻐요. 이 얼굴이 계속 보면 좀 질립니다. 그래요? 이 이 얼굴이요? 사람이 만약에 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러면 금방 질릴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네. 왜요? 왜? 왜 이렇게 그러냐면,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데 네. 이게 지금 코랑 턱끝을 이어봤을 때 입술이 거의 지금 이제 대충 실물로 봤을 때는 한 5mm 이상 뒤쪽에 가 있거든요. 네, 좀 선이 안 닿는 게 보여요. 안 닿죠. 네. 저렇게 이제 입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합죽하다 그래요. 합죽이 네, 입이다. 네, 합죽이. 돌출입 수술하러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합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근데 봤어요.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예를 들면 저렇게 제가 만들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 사진 보여주면서 얼마나 예쁘냐. 당신도 이거랑 똑같은 라인이다. 네. 정말 예쁘게 되신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울어요. 내 입은 합죽이가 내 입은 됐어요. 합죽이 그래도. 됐다. 네. 이빨 다 빠진 할머니처럼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국 할리우드 배우들은 거의 다 합죽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견지에서 보면 합죽이인 셈이죠. 세계적으로 섹시한 남자죠. 피플지가 선정한 가장 섹시한 남자의 2번이나 선정된 조지 클루니가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죽이에요. 네, 코랑 턱을 이어보면 턱이 굉장히 길고 크고요, 사실. 네. 네. 입술이 거의 뭐 1cm는 안 될 것 같고 한 7, 8mm는 더 뒤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서구인한테는 잘 어울리는데 동양인한테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이 조금 반대의 것을 동경하는 아까 올리비아 하스의 얼굴을 보고 너무 요정 같고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조각 게 같은 외모. 조각 같은 네. 그런 게 약간 서양적인 외모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런 동경보다는 어떤 그게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국적으로요. 이국적으로 느껴지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고요. 네. 우리가 그리스 같은데 어디 가보셨어요, 섬에? 저는 그리스는 안 가봤습니다. 그리스 섬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이국적이잖아요. 그쵸. 이국적인 풍경에는 매료되기 마련이거든요. 아까 그런 새로운 입도 걸 사실 또 좋아하죠. 네. 그런 입도 사실 이국적인 입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입이 예쁜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돌출입을 수술하려면 결국 어떤 입이 예쁜지 알아야지 수술할 텐데요. 옛날에는 아까처럼 이제 그 선에서 입이 안 닿는 입을 많이 선호했어요.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약간 동양적으로 바뀌어서 입술이 살짝 닿는 정도. 연예인들도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이렇게 트렌드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조금 더 옆집에서 만날 것 같은 얼굴을 좀 가져 더 있으면서 친숙한 예쁜, 이미지. 친숙한 예. 그런 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뜨는데, 자, 제가 한번 찰피디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어떤 입이 예쁜가요? 이 중에? 선생님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 우선 뭐- 간은 아닌 건 알겠어요. 그쵸, 간은 아니죠. 간은 아니고 아니, 그리고 뭐 정답은 나는 너무 합주기 그렇죠, 같아요. 합축하죠. 근데 나 다가 두 개가 너무 예쁜데 이 둘 중에서 뭘 아, 둘다 골라야 될지 예쁘세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다 그래서 다가 제일 예쁘죠. 네. 이거 뭐 나는 조금 나아 조금 보여요. 나와 보이죠. 예. 예, 조금 이 심통난 것처럼 보이죠. 네. 다가 제일 예쁘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다를 고를 겁니다. 아마 100명 중에 한 90명은 다를 고를 텐데 선생님 저 맞추셨으니까 선물 없나요? 네. 병원으로 오십시오. 네, 제가 선물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병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있는 사진은 방금 전에 다인 사람의 윗입술을 다 모아놨어요. 보시면은 이게 윗입술이 다 아까 그 다랑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근데 보면은 턱끝을 다르게 해놨죠. 네. 이 턱끝 보면은 이제 아마 B나 C가 예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할 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A는 좀 많이 그쵸, A 많이 나왔고, 나왔죠. 네. 네. 요게 이제 한 20년, 15년 전에 돌출입 수술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한 10년 전에는 5년 전에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요 턱끝의 위치를 한 B, C 정도로 만드는 게 이제 제 목표고요. 네. 그렇게 수술한 사람은 좀 이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이 두꺼워서 난 돌출입인 것 같은데 입술 좀 잘라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입술 두껍다고 돌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젤리나 졸리 또는 네. 저기 앤 해서웨이 그다음에 스칼렛 요한슨 네. 전부 다 입술이 굉장히 두툼하죠. 근데 요즘에는 입술 필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일부러 두껍게 그러니까 보이려고요. 입술을 네. 두껍게 보여서 예뻐지는 사람은 인매가 예쁜 사람이에요. 아. 네. 입이 튀어나온 사람은 입술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그러지 절대로 그쵸. 키우려고 안 여기가 합니다. 더 부각되는 게 그렇죠. 싫어서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돌출입인 사람들, 저한테 왔던 환자분들을 좀 모아놨는데 수술 전이죠, 전부 다. 그래서 보면은 노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는 이유는 잇몸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광대 사각턱이 있는 것도 사실은 광대가 나와 보이면 볼 부위가 패어 보이고 고생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나고요. 그렇죠. 좀 쾌한 듯한 쾌한 느낌이 느낌. 보여요. 또 입이 나오고 턱이 무턱이면 입이 항상 약간 환한 것 같은 뽀로퉁한 퉁명스러운 맞아요. 뭔가 그런 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삐져있는 노안의 듯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사진들을 보면요. 근데 다 한 분 한 분 모두 입술이 두꺼우세요. 다 두꺼워 보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돌출입이면은 입술이 더 두꺼운 게 아주 주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거 좀 다물어 보이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건가요? 저는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풍선에 이제 미키마우스 그림 있잖아요. 네. 바람을 불면 불수록 풍선이 커지면서 커지죠. 미키마우스도 커지잖아요. 네. 아마 입술도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입이 앞으로 나오면서 입술이 더 바깥쪽으로 그만큼. 뒤집히고 그만큼 더 두꺼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교정을 하면 돌출입 수술을 하면 입술이 다시 얇아 보이나요? 약간 그렇게 됩니다. 좀 이따가 그걸 한번 우와. 이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해요. 그 돌출입이 사실 그 스트레스가 많아요. 외모 컴플렉스도 많죠. 있고요. 자신감도 네. 결여돼 있고 별명 특히 놀림 또 화났냐 옆에서 너 화났니?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입만 다물고 있는데 또 활짝 잘 못 웃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제가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출입에서 흔한 별명이 아까 원숭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시미아니즘이라는 게 논문이에요. 이게 73년 논문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컨버스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데 네. 그 교과서 쓰신 분인데 보면은 시미아니즘이라는 말이 사실 시미안이 원숭이 같은이라는 이 영어거든요. 영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교과서에 돌출입을 여기 바이맥실러리 프로트루전이 돌출입인데 돌출입을 시미아니즘 그러니까 원숭이 같은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인종차별적인 그러니까요. 뉘앙스죠. 이거는 근데 좀 요즘은 비하 아마 발언인데요. 저런 말을 잘 네.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외국 사람 서구인에 볼 때는 입이 튀어나온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고 원숭이처럼 보인다는 어떤 방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돌출입 수술 이제까지 입이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입이 나온 거고 어떤 네. 입이 예쁜지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고요. 돌출입 수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남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선생님 설명에 매료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돌출입 수술 외에 성형외과에 관련된 다른 질문들을 주셔도 선생님께서 물론 해주실 수 있는 물론 거죠?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네, 네. 제가 수술 못 해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상식적인 건 제가 네. 아주 정확히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형외과에 관련된 모든 질문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돌출입 수술의 개념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잇몸뼈를 치아 6개를 포함한 잇몸뼈를 절골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안으로.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위, 큰 아래 수술 같이 같이 느껴져요. 큰 수술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뭐 수술 이거 1시간 안에 다 끝냅니다. 위아래. 1시간 안에요? 1시간 안에. 네,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랑 양악이랑 그럼 똑같은 좀 건가요? 다릅니다. 네, 좀 달라요. 양악 수술은 돌출입 수술은 이렇게 보시면은 6개 치아와 잇몸뼈를 절골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집어넣는 수술이고요. 양악 수술은 이 치아를 빼지 않는 대신에 어금니 뒤쪽의 공간, 그다음에 어금니 뒤쪽에 있는 하악골을 절골해서 전체를 집어넣는 밀어넣는 수술이에요. 수술이고요. 네. 근데 이제 양악 수술과 돌출입 수술은 좀 다릅니다. 결이 다르고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돌출입이 입을 넣기가 더 편하고 그다음에 돌출입인 사람들이 무턱이 많거든요. 아, 그래 좀 이렇게요. 네, 뒤로. 네, 근데 이제 양악 수술은 무턱인 경우에 턱을 앞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양악은 상악 하악이 한꺼번에 뒤로 들어갑니다. 아, 그럼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바로 뒤로 뒤로 가는군요. 가죠. 무턱인 상태로. 그러니까 네. 무턱을 도로 앞으로 빼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돌출입과 무턱인 경우에는 돌출입 수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술 시간은 1시간 이내에 걸리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에요. 근데 환자한테는 네. 일생일대 한 번 하는 수술이니까 이거 별 수술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무서워하세요. 그렇죠. 이게 뭐 선생님이 이제 당연히 많은 그런데 분들을 보셨고 네, 많은 저는- 수술을 하셨으니까. 네, 저희 이 수술 한 지 그렇지만, 20년, 이제 내년 되면 20년 되는 것 같은데요. 우와.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저희 치과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몇 달간 마무리 교정을 해야 되는 걸 전제로 마무리 네. 교정하는 걸 전제로 이제 교정치과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상악 몇 미리, 하악 몇 미리, 턱끝 몇 미리를 어디로 옮기겠다 이런 이제 수술 전 분석을 가지고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돌출입 수술하고 네. 또 이제 교정도 오, 있잖아요. 네, 네. 두 개가 어떤 와, 차이점이 어떻게 있나요? 답이 지금 딱 딱- 나왔네요. 어머, 네, 그러게요. 답안지가 딱 어머, 나왔습니다. 돌출입 수술은 이제 A 포인트라 해서 잇몸 뼈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은 돌출입 수술로 이걸 직후방으로 밀어 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네. A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는데 치아가 뻗어져서 입이 나온 치성 돌출. 대개 근데 이제 치아만 뻗어져서 나올 수 있는 돌출입의 정도는 대충 이제 한 4mm 정도 이하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정도 한 4mm 이하의 돌출입. 그러니까 좀 경미한 돌출입은 쉽게 얘기해서 발치 교정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2년이 걸리죠. 시간이 조금 2년 더 정도 오래 걸리고. 걸린다는 돌출입 점. 수술은 네. 1시간에 입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양악 수술도 아까랑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이제 양악 수술은 그래서 주걱턱 수술, 하악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주걱턱 수술을 할 때 양악 수술을 많이 쓰고 돌출입인 경우에는 돌출입 수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돌출입 수술이 좌측 보면은 이제 입이 들어가고 턱은 전진되고 오. 여기는 입도 들어가고 턱도 들어가고 한꺼번에 들어가죠. 이렇게. 한꺼번에 쭉 들어간 듯한 느낌이요. 얘는 네. 위아래 상악 하악은 따로 들어가고 턱은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다르게 수술할 수 있는 거죠. 돌출입 입과 턱 끝을. 네. 사실 이제 턱 끝이 입이 나왔는데 턱 끝이 기준선에 딱 맞아서 너 입만 들어와라. 난 여기 기다리고 있으마. 네. 그런 이런 턱 끝은 경우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입이 나온 사람은 턱 끝도 다 기준선에 맞지 않는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거의 동시에 돌출입과 턱 끝 수술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한자 성어인데 뭐 용의 눈에 점을 찍었더니 승천했더라 이런 이제 고사성어인데 턱끝 수술로 완결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돌출입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돌출입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다 말씀드리기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네, 돌출입의 유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부정교합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돌출입의 정도도 다르고 또 네. 무턱을 동반한 돌출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돌출입
수술이라는 게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돌출입을 수술로 넣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분들이 네. 많아서 한번 보시고 아 이런 수술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마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나나킥 오렌지킥님이 갑자기 선생님께 사랑합니다. 네. 오렌지-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오렌지 킥이신 거 보니까 저분 남자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지금 이 사진 어떠세요? 이 사진 보고선 같은 사람 같으세요? 너무 예뻐졌어요, 진짜. 아니, 여기 그리고 좀 못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 보면 너무 이제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선이 일자로 된 게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는데 수술 전에는 왜 너 아까 화났니? 퉁명스럽다 이런 네. 얘기하면서 똑같은 눈을 뜨고 있어도 수술 후에는 너 되게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부드럽다. 뭐 이런 세련됐다. 이런 눈빛이 그런-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맞아요. 많이 받는다고 해요. 바나나킥 오렌지킥님이 뒤에 모델분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신 거래요. 네. 네. 선생님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네. ABC님이 상하게는 핀으로 고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네. 모든 뼈 수술은 사각턱 수술을 제외하고는 다 고정해야 돼요. 고정을 하지 않으면 덜렁덜렁 되니까 그쵸. 이게 들어가는 상태로 덜렁덜렁 되면 아무것도 붙지 않죠. 뼈가 붙을 수 없으니까 네. 당연히 고정은 해야 됩니다. 핀으로 고정을 하고. 돌출입이 가지는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이제 입술이 두껍다고 하셨잖아요. 두꺼운 입술, 또 이제 인중 부위의 돌출, 입술이 잘 안 닫히는. 여기 보면 입술을 닫았는데 여기 보면 약간 벌어져 있죠. 네, 안 닫혔죠. 맞아요. 이분들도 입으로도 숨 쉴 것 같아요. 팔자 주름 부위가 함몰되는 이유가 이제 인중 부위에 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산처럼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는 골짜기처럼 꺼지는 거고요. 네. 또 웃을 때 이렇게 잇몸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활짝 못 웃는. 근데 친구들 입을 가리고 네, 웃으시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너 웃지만 안 하면 괜찮다. 뭐 이런 놀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전 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제 네 이렇게 달라진 거죠. 오늘 인상도 주름이- 밝아지셨어요. 팔자 네. 주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웃을 때 잇몸이 안 보이게 이렇게 네, 안 만든다든지 보여요. 또 어머. 인매가 튀어나왔던 퉁명스러움이 사라졌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돌출입 수술이 주는 효과입니다. 우와. 아니 아까 주영진님께서도 돌출이 수술하고 나서부터 이제 운명 팔자도 다 틀려질 듯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제가 수술한 부분이 이제 벌써 19년 전에 수술하신 분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학생이었다가 네. 지금 결혼해서 아기 낳으신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네. 뭐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기가 또 돌출입으로 돼서 나를 나올까 봐. 닮아서. 네. 그럴 정도로 제가 진짜 아쉬워.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운명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자기의 외모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자기의 인생,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아마 제가 많은 변화를 줬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선생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에피소드가 있나요? 듣고 싶어졌어요. 기억에 남는 환자 에피소드 네. 있어요. 제가 수술을 했는데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그분이. 네. 얼굴 공개를 이제 우리 성형 모델을 해주기로 하고 네네. 그만큼의 이제 초상권료를 제가 지급하고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딸 절대로 공개 좀 하지 말아달래요. 어머 왜요 갑자기? 네. 갑자기 남자가 나타났다. 갑자기. 아 갑자기. 갑자기 그 대학교 수술 4학년인데. 후에. 네, 대학교 4학년인데. 어떻게? 네, 갑자기 남자가 나타났는데 만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결혼하자고 난리래요. 근데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이게 잘못하면은 파혼될 수도 있으니까. 파혼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좀 그래도 시끄러워지니까 네네.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딸 얼굴 공개되는 게 싫으니 이제 와서 이제 조금 딴소리 하시는구나. 근데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공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나중에 사실인 게 밝혀졌어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학교에 간호학과가 있었는데 그 간호학과가 그 친구랑 친구였어요. 그 간호학과 출신이 저희 병원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우와. 근무를 하게 되다가 차트에서 그 사람 사진을 보고 얘 친구인데 아 진짜요? 이 친구가 돌출입 수술하더니 4학년 때 갑자기 웬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시집을 갔대요. 몇 달 어머. 만에. 그렇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이거였 여기 병원에서 했던 거군요.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환자였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시집을 보내셨네요. 네.
ABC님도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일이 있군요. 네, 갑자기 그런 일이 얼마나 확 생깁니다. 달라지면, 네. 물론 이제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딸기팔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턱끝 수술, 턱끝 절골 수술, 턱 전신 수술. 네, 딸기팔공님 다를까요? 질문에 답변 드리면 턱끝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턱끝 절골 수술도 있고 턱끝에다가 실리콘을 넣거나 턱끝에다가 뭐 필러나 아니면 네. 지방 이식을 하는 것도 다 턱끝 수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턱끝 수술은 다 턱끝 절골 수술입니다. 절골을 해서 전진할 수도 있는 거고 후진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샌드위치 절골이라 해가지고 두 겹을 잘라서 위로 올려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절이 가능한 거죠. 좀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턱끝 수술한다고 볼처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또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그럼 선생님, 돌출이 때문에 늘어난 피부는요? 이렇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이제 얼굴뼈 수술 중에서도 네. 뭐 제일 많이 늘어질까봐 걱정하는 게 이제 광대뼈 수술이거든요. 그쵸. 광대뼈 수술은 이제 웹상에 윤곽 찾아보면은 네. 제가 딴 거는 다 잘한 것 같은데 광대뼈는 괜히 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아이고야. 광대뼈에서 뭐 볼살이 처졌다 그러는데 네.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광대뼈 수술은 쉬워 보이지만 그 수술에 지켜야 될 원칙이 꽤 많은 수술이에요. 광대뼈 수술은 제한된 박리, 1번 제한된 박리, 2번 단단한 고정.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박리를 제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 볼살이 광대뼈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살을 떼면 안 돼. 그대로 유지시키는 네, 그대로 거예요? 유지시킨 상태로 광대 앞부분, 뒷부분을 절골해서 뒤로 집어넣은 다음에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뼈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볼살이 네. 안 쳐지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 광대뼈가 제일 많이 이제 볼살이 늘어질까 걱정을 하는데 돌출입은 제가 이제까지 수술을 20년 동안 정말 많이 했는데 그분 중에 돌출입 수술해서 살이 늘어졌다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입주위 근육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오비큘라리스 오리스라는 입 오므림 근육이에요. 이건 일종의 관략근이거든요. 줄어서 딱 펴졌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탄력이 있는 근육으로 링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입이 튀어나왔을 때 잘 못 다치다가 입이 네. 들어가면 잘 다쳐서 보기 좋아질 수는 있어도 여기가 이렇게 축 늘어지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될 것 그거는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여러분. 같습니다. 물론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수술은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절대로 합병증 안 만드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아니고 항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한번 사진 또 보시면은 네, 좋아요. 네. 네, 한번 그냥 감상하듯이 쭉 보시면 될 것 너무 같습니다. 이분은 비포에 애프터 비교해보면 갑자기 연예인이 되셨어요. 네, 워낙 또 이분이 눈이 예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닮은 것 같은데. 네. 헉, 진짜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네. 사실 이제 조금 더 턱끝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올리비아 하세처럼 오똑하게 만들면 더 서구적인 미인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턱끝을 아담하게 만드는 거를 개인적으로 뭐 저도 좀 좋아하고 환자들이 많이 원해요. 그게 동안 느낌이 동안 나기 느낌이 나요. 때문에. 네. 네. 훨씬 더 어려워 네.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코 하셨나요, 이분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안 하셨어요? 네, 어머, 한 것처럼 보이죠. 너무 예뻐요, 네. 코 자체도. 이게 이제 네. 입이 나와 있으면 상대적으로 코가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가상의 기준선이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코가 더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네. 이분도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네. 분인데 너무 네. 예뻐지셨어요. 나이가 달라 보이죠. 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오른쪽 사진이. 근데 저는 이제 앞모습도 앞모습이지만 이 옆모습의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많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형수술 그럼 눈, 코 수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눈, 코 다 이쁘죠. 다 이쁜데 어떻게 보면 입이 다 예뻐요. 멜로드라마의 주연급 잘생겼다, 미남이다, 미녀다 하는 사람 중에 입이 튀어나온 사람은 생각해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진짜 명도 한 명도 없죠. 없어요. 네, 이거 웃는 게 너무 예뻐졌어요. 잇몸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돌출입 수술을 하면서 네. 잇몸뼈를 뒤로 이동시키면서 뒤로 위로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한 3mm 정도는요. 그래서 실제로 잇몸을 위로 이동을 시키니까 네. 웃을 때 몸을 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또 수술을 하면서 약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수면 무호흡증이나 축농증, 비염 등이 돌출입을 만들기도 하나요? 아, 이거 어떻게 저분 그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수면 시청자분들- 무호흡증은 아니고요.
약간 비강으로 원래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구호흡을 하는 경우,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는 이 입천장이 높아지고 돌출입 경향이 생기고 턱끝이 길고 뒤쪽으로 내려오게 그렇게 발달이 된다는 그 연구가 있는데 그게 성장기에만 그래요. 얼굴뼈는 만 한 17세까지밖에 성장을 안 하니까 네. 만 17세 이후에는 그렇게 뭐 구강호흡을 한다고 해도 돌출입이 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뒤에 딸기파형님 질문을 받을까요? 네. 네. 네, 효과에 대해서 한번 쭉 느껴보시라고. 이분도 너무 예쁘시고 이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 되셨던 거죠. 주로 좀 어릴 때 꼭 그렇지는 않고 최근에는 제가 60 넘으신 분도 수술을 했는데요. 네, 잇몸뼈는 굉장히 잘 붙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한 60세 정도까지도 뭐 20세에서 1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는 수술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좀 붓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붓기는 빠져요? 아마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전후 사진을 사실 정지 영상,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면 네. 요즘 잘 사실 몰라요. 손으로도 뭐 싸이매 땡 들어가면은 이렇게 손으로 터치 성형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플은 필수죠. 돌출입도 네. 앞으로 뺄 수 있고 늘 수 있고 그럼요. 사실 이제 사진은 그럴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우와. 보면 근데 이분은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좀 죄송스럽지만 살짝 원숭이 수술 전에 그런 느낌이 모습이 있죠. 조금 나와요. 예. 네. 근데 수술 후에 너무 잘생기셨어요. 굉장히 연예인 잘하셨죠? 같은 외모를 다른 데 다 안 고치고 여기 돌출입 수술하고 과 턱끝 턱끝. 수술만 네, 하신 그렇게만 거예요? 했습니다. 네. 이분이 말할 때입니다. 어머. 느낌이 확 다른데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이 이미지가 조금 더 지적이고 약간 네. 도시 같은 듯한. 이분 동생이 네. 형을 따라 득달같이 병원에 왔어요. 똑같이 해달라고요. 짜증난대요. 왜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짜증난대. 형이 너무. 어디 이제 같이 놀러 다니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자기 번호를 따갔는데 이제 형 어이구야. 번호를 따간대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네, 그래서 짜증난다고 저한테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 보고 제일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네. 훨씬 귀여워지셨어요. 그리고 저기 인상이. 제목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코 수술도 같이 했고요. 네, 코 수술 같이 코도 했고.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네, 저도 가끔 합니다. 코 수술. 눈코 수술을 거의 왜냐하면 이제 하도 이것만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코 수술은 소개받은 환자만 조금 하고요. 네. 많이는 안 하는데 이제 이런 돌출입 수술 하는 환자는 저한테 한꺼번에 다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럴 땐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보면 진짜 입술이 정말 약간 착시 효과인가요? 좀 훨씬 얇아진 듯한 느낌이 아까 그 들고요. 미키마우스 풍선 이론에 네. 의하면 다시 이제 바람이 빠지는 걸 똑같죠. 입이 나왔다가 입이 들어가니까 그 풍선에 그려있던 미키마우스도 조금 줄어들어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네. 입술이 실제로 약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얇아지는 그러니까 적당해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주영진님께서 홍콩 배우 같으시대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납니다. 네. 우와. 이분의 얼마를 넣은 파노라마 거예요? 몇 뷰? 미리를 넣은 이분은 거예요? 최대치를 넣습니다. 7.5mm에서 8mm 정도가 치아 2개를 빼고서 넣을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왜냐면은 치아를 이제 4개 빼고 수술하는데 이 뺀 네. 공간이라는 게 한 7mm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를 맥시멈으로 넣었을 때 한 7, 8mm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맥시멈으로 넣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성분이시네요. 네. 어머, 이분도 이분도 약간 멍키 페이스. 네. 그러니까 수술 약간 전에 그랬는데 예, 그런 느낌이 있죠. 저는 그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그 후기도 봤어요. 옆모습 사진을 찍는 게 이제 당당해지셨다는 분이 네. 계시더라고요. 요즘 네. 이제 친구들 모이면은 셀카 많이 찍잖아요. 엄청 많이 찍죠. 네, 근데 이제 그 옆모습 사진 찍기 싫어가지고 그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든지 똑바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이려고.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네. 스트레스겠어요. 맞아요. 헉, 너무 예뻐지셨어요. 근데 인상이 더 선하게 변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입이 튀어나와 있으면 팔자주름이 꺼져 보이기 때문에 심술구져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훨씬 웃는 게 얼마나 더 예쁘셨어요. 네. 훨씬 당당해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돌출입 수술만 하는 건 아니고 얼굴뼈 네. 수술을 다 같이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광대뼈, 사각턱, 코 수술 후 2개월 사진입니다. 그래서 광대, 사각 부분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 수술도 같이 했네요. 코 수술. 너무 매부리 예뻐지셨어요. 코 같이. 훨씬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금보시님도 너무 달라졌어요. 이렇게 놀람을 표현해 주셨어요. 네. 이게 조금 더 세련됐어요, 진짜. 애프터 네. 모습이. 네. 제가 이 전후 사진 보면서 특별히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는 까닭은 그냥 시청자분께서 느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가 맞아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보시는 전체적인 게. 그냥 필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되도록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돌출입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음식을 씹을 때도 많이 불편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출입의 99%는 정상교합입니다. 그래요. 네. 네. 정상교합이고 어떻게 보면은 돌출입 아까 그 진화의 과정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원시인일 때, 유인원일 때는 더 돌출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더 질기고 딱딱한 불에 익히지 않은 음식들, 생식, 안 익힌 고기 굉장히 질기잖아요. 그쵸, 엄청 그걸 먹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응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출입이 훨씬 먹는데 유리하죠. 네. 옛날에 뜯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옛날에 개그맨 중에 박준영 씨가 알죠. 물을 물을 갈았잖아요. 갈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턱이 시도하고 굉장히 싶다. 강한 데다가 치아도 굉장히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견지에서 보자면 돌출입을 가진 사람이 훨씬 씹고 뜯는 기능이 우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돌출입 중에서도 이제 부정교합을 가진 특히 과계교합이라고 해서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거나 네. 앞니와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교합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돌출입 수술로 조금 교합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네. 그 주영진님께서 양악 수술은 통증이 어마무시한데 돌출입 수술은 어떤가 질문주셨어요. 양악 수술은 통증이 어마무시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꼭 그렇진 않아요. 진짜요? 네, 얼굴뼈 수술은 얼굴뼈에는 우리 팔다리뼈랑 다르게 통증 신경이 분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 감각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뼈는 그래요. 뼈 위에는 골막은 감각을 느끼지만 네. 그래서 뼈를 절골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칼로 에이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아니 저 이제 선생님 병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 후기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환자분들 이제 바로 수술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걸 봤는데 너무나도 정말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쩡하게 수술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이제 돌출입 통증이 큰가요 하셨는데 돌출입 통증은 그냥 뭐 80%는 참을만 하다. 물론 진통제를 좀 사용합니다. 병원에 하루 입원하시는데 네. 그동안 진통제를 사용하는데 아파 죽겠다. 근데 정말 이상한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남자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좀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네. 남녀 비율이 좀 비슷한 편인데 남자들이 못 참아요. 뭐 아픔을요? 통증. 그래. 그런 것 같았어요. 여자들이 더 독한 것 같아요. 예. 잘 참 예뻐지는 우리 그러니까, 참아야 돼. 예,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은 여성분이 좀 더 큰것 강하지 같습니다. 않나, 잘 네. 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정도로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찡얼찡얼대요. 예, 진짜 좀 진통 신기한 좀 현상인데 주세요. 너무 아파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밤에 나이트번 서는 네. 우리 당직 간호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맞아요. 남자분이 입원하면 되게 긴장해요. 아프다고 계속 할까봐.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아픈 건 비슷할 텐데 이상하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분도 제가 최근에 수술하신 분인데요. 네. 이분은 약간 축구 선수 느낌 나요. 이분도 턱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굉장히 신기한 그 인매를 가지신 분이에요. 상악과 하. 이분은 여기가 약간 비대칭이 있는 것 비대칭도 같아요. 있고 턱이. 이제. 네. 네, 예, 오른쪽 사각턱이 더 크죠. 네. 네, 그거를 이제 사각턱, 광대뼈, 그다음에 돌출입, 턱구 수술을 같이 했던 분인데. 그 U자가 돼가지고 턱 라인이 훨씬 네. 부드러워 보여요. 네. 아까 이제 붓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뭐 거의 몇 개만 보여드리고 정리할 시간이 왔네요. 이게 30분 경과했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 벽에 베고 누워 있는 사진이고요, 사실은. 네. 네, 벽에가 있고. 저는 원래 선풍기 아줌마처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부을 것 생각을 같죠. 했어요. 네. 정말 이렇게 띵띵 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밑에 조금
이게 이제 입주위라는 게 사실 별로 부을 만한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턱 수술은 제가 수술해도 이거보다 훨씬 더 붓거든요. 그런데 돌출입 수술은 어차피 입이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안을 통해서 잇몸뼈를 절골하고 넣는 또 수술 시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부을 겨를 없이 수술이 끝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 붓기가 다 빠져요? 붓기가 다 빠지는 거는 모든 성형외과 수술에서 6개월 정도 봅니다. 6개월 정도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뭐 밴드로 교정을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한가요? 밴드 교정이라는 건 어떤 약간 거죠? 이렇게 약간 양악 수술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꽁꽁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네. 다예요. 여기 보면 여기 테이프 이렇게 붙이고 있죠? 네. 이거 이상 더 둘러매지 않습니다. 둘러싸매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는 좀 간편하게 그러니까요. 느껴지시죠? 네. 예. 그러면 수술 끝나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 언제 다시 병원을 내원하면 될까요? 그게 요 바로 다음에 어떻게 딱 시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시네요. 바로. 이게 저희 병원에 오는 시기고요. 네. 이게 수술 직후 1시간은 이제 벽에 베고 누워 계시고 수술 다음 날, 그다음에 수술 5일째 다음 날은 하루 주무시고 집에 가시면 되고요. 네. 수술 5일째 요 테이프 떼러 병원에 오는 날짜, 그다음에 수술 2주에는 뭐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입안에 있는 실밥을 다 제거한 다음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수술 후 한 달 반에는 이제 치간 철사라고 그래가지고 치아랑 치아에 둘러놓은 아주 얇은 철사가 있습니다. 그거 쏙쏙 빼는 날입니다. 한 달 반. 사실 한 달 반 되면 저희 병원에 오질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동영상 촬영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부탁해서 한번 더 와달라고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크게 붙지 그렇게 않아요. 많이 부은 걸로 보이지는 않으시죠? 네. 그리고 사실은 남자가 더 출혈량도 많고 붓기도 더 많아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기본 혈압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두꺼워요. 네. 얼굴도 조금 더 크고. 그러니까 똑같이 절개를 하고 들어가면 이런 얘기하면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절개를 딱 하고 들어가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피가 더 좀 더 송글송글 많이 나죠. 혈관이 두꺼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수술할 때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남자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자분이 이것보다 조금 덜 붓는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약간 얼음찜질 같은 거 해줘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얼음찜질은 시킵니다. 얼음찜질은 수술하고 나서 한 24에서 36시간 동안은 얼음찜질이 붓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저기 보니까 베니마님이 어렸을 때 미간 쪽 다쳐서 흉터 남았는데 흉터 안 보이게 하는 수술 있나요? 흉터를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면 바로 노벨상 받습니다. 그래요? 흉터는 없앨 수가 없어요. 흉터는 진짜로요? 상처살이라는 건데 그거를 내가 다시 자르고 꼬매서 만약에 없앨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흉터를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쉽지만 현대의학이 아직까지는 흉터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아이고야. 네. 그 딸기80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셨어요. 선생님 설명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딸기80님 질문 좀 받아볼까요? 그 양악 수술을 하면 한 달 동안 유동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돌출입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그 유동식으로 먹어야 하나요? 하셨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양악 수술과 돌출입 수술은 일단 답부터 드릴게요. 네. 돌출입 턱끝 수술은 식사를 수술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만 죽 드시면 되고요. 네. 4, 5일째부터는 그냥 식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악수술이랑 근본적인 다른 점이 양악수술은 수술한 다음에 위에 아래 치아를 고무줄로 묶어놔요. 고무줄로 묶는다고요? 양악수술. 움직이지 못하게요? 못 움직여야 돼요. 양악수술은 이 뒷부분을 절골하기 때문에 악관절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 뼈가 안 붙어요. 그래서 무조건 위아래 치아를 묶은 상태로 2주간 견뎌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위아래를 묶지 않는 양악 수술도 개발돼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묶는 게 더 환자한테 결과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묶어놓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말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고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빨아먹는 빨대로 어금니 뒷공간을 이용해서 2주간 미음만 먹어야 되고 요구르트, 우유 이런 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돌출입 수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출입 수술은 입을 안 묶어요. 위아래 치아를 수술 끝나고 안 묶으니까 이렇게 씹어도 되는 거예요? 바로 말할 수 있고 바로 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니로 끊는 것만 가위가 대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양악 수술과는. 양악 수술이 더 큰 수술 같아요. 그렇게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술 시간도 제가 해도 돌출입 수술은 1시간 이내에 끝나지만 양악 수술은 저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더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오래 걸리니까 붓기가 더 많고 또 위아래 치아를 묶어놔야 되니까 뭐 질식이나 이런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양악수술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악수술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많고, 양악수술이 더 수술할 수 있는 범위가 많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돌출입 좀 신봉주의자긴 한데, 돌출입 수술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양악을 하나? 굳이 그 더 위험한데.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돌출입 수술로서 생기는 합병증 같은 거는 없나요? 합병증. 네. 어떻게 알고 제가 물어보시는 거죠? 슬라이드 외웠습니다. 네. 순서를 외웠어요. 네. 합병증은 이제 수술의 합병증을 물어볼 때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수술을 하면은 이제 어떤 합병증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합병증이 반드시 있는데 자기가 짊어지고 갈 테니 솔직히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비행기 타는 거랑 비슷합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했어. 추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끝이죠. 뭐 이건 합병증이고. 근데 추락 안 하고 잘 여행 갔다 오면 너무 즐거운 행복한 여행이 되는 거죠.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수술도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합병증이 그 사람한테 걸리면 그 사람은 물론 이제 100% 걸린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합병증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다 막을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감염, 균이 들어가는 거는 입안에는 균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우리가 화장실보다 입안이 더 더럽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입안에는 각종 상재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아무리 소독을 해도 균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 균이 뼈 수술하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얼굴뼈가 워낙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역 기능 때문에 뭐 항생제도 물론 보조적으로 쓰지만 우리가 그 세균의 감염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합병증 가능성은 늘 있지만 그거를 항상 그런 합병증이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한 구조물, 신경이나 이런 걸 보호하거나 또는 지혈을 잘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방 가능한 것들인데 이런 거는 의사 실력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집도하는 의사가 좀 더 정교하게 또 수술 솜씨가 좋게 이렇게 수술을 하면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이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경험과 실력 또 어떤 수술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훌륭하신 분한테 수술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부정교합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없는 건가요? 부정교합이 될 수 있는 확률? 네. 그러니까 이 돌출입 수술은 제가 수술로 모든 부정교합을 다 바로잡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위아래 6개의 치아와 잇몸뼈를 각각 위아래를 옮기기 때문에 수술 전에 교합이 좋았던 사람이 수술 전만큼 교합이 똑같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합이 조금 달라지고 완벽한 교합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 후 교정을 한 6개월간 합니다. 그래요? 네네. 6개월간의 수술 후 교정은 뭐 안 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발치 공간이 약간 남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없애고 그다음에 더 나은 교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교정 치과랑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럼 또 이제 치과로 가가지고 같이 협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수술할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수술 안 하고 교정으로 하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무리해서 수술 대상이 아닌 사람을 수술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또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돌출입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왜 돌출입 수술 전문가로 가신 거예요? 글쎄,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이죠. 운명이요? 데스티니인가요? 네. 그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출입의 매력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제일 원하시는 정답일 수도 있는데 사실 얘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실 저는 뭐 대학에서 처음에 성형외과 교수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박사도 남보다 일찍 땄고 했는데 또 그게 그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병원 사립학교에서 대학병원 교수 잠깐 하다가 개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개원했을 때도 처음에 막내로 페이닥터를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뭐 시키는지 아세요? 몰라요. 지방흡입 시켜요. 제일 막내 의사가 지방흡입하는 게 약간 그게 같은 위험도가 낮아서 그래요? 아니면 제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이고 허벅지 뚱뚱하신 분들 지방흡입을 하려면 한 4시간 동안 계속 이런 걸로 빼야 되거든요. 이제 노동 집약적이고 힘들고 그다음에 좀 보람도 좀 적고 뭐 이러니까
제일 막내한테 네가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저도 되는 처음에는 거군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수술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또 그 수술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하신대요. 저는 그렇게 잘 뭐 지방흡입에 대해서 지금 전혀 조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어떤 병원에 처음 갔을 때 네. 선배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지방흡입 시키더라고요. 1년 동안 그것만 했는데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거기서 같이 돌출입 수술을 하다가 지금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일이 잘 모르는 것 시작이 같아요. 됐군요. 네. 그때는 뭘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풀린 게 나중에 오히려 다행이다. 더 좋아진 다행이다. 결과를 예, 낳았잖아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와, 정말 운명같이 다가왔네요. 돌출입 수술이.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네. 저희 질문은 다 주신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네. 저희가 질문. 네, 답변도 다 드린 것 답변 다 드린 같고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 아, 남은 네. 건가요? 네. 네, 다 보여드렸고요. 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돌출입 수술에 대해서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 비욘드에서 방송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그래요? 즐거웠고, 네네, 그냥 되게 편안하네요. 그쵸, 진짜 네, 편하죠. 네, 뭐 분위기가. 생방송이라서 긴장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네, 뭐 너무 좋은데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또 워낙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완전 이렇게 매료된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에.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늦은 다음에도-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돌출입 아니면 다른 주제 또 뭐가 네. 있을까요, 선생님? 네, 다른 주제 얼굴 뼈 수술에 대해서는 뭐할 얘기가 뭐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네. 굉장히 축약해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금요일 붉은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네, 뵙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주말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